현재 당국은 기지국에 15,000명 정도 정보를 확보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아까 백순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파악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게 자발적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그렇게 열심히 검사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로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확산을 차단하기도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로 가는데 진입을 다 차단시켰어요, 길을. 여러분 뚫고 들어가자, 뚫고 들어가자. 밑으로 기어갈까? 장난 아니네. 어디서? 끌어내. 어디서? 어머니 코로나 안 무서우세요? 네? 코로나 안 무서워요? 코로나가 왜 무서워? 이거 방역 대책에서 이거 마스크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왜 우리 국민들 왜 모르고 있어요? 왜 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마스크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네. 일부러 안 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아니요,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면역제가 높습니다. 아, 면역이요? 감기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머니 면역력 약한 만약에 아들, 딸이나 손주가 걸리면 어떡해요? 그거 우리 가족들이요 면역력 높여주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면역력 높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 안 합니다. 어머니 뭐 가족분들은 뭐 어벤져 쓴가 봐요. 네, 어벤져스에 맞아요. 면역제 잘 먹고 네. 교수님 어제 어떤 남자 어르신 한 분도 나는 안 걸려 그러시던데 저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가 봐요. 예, 안 걸리는 사람 없고요. 국회의원 3, 4원 해도 다 걸립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고령자인 경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상 없이. 그분들이 근데 고령자 또 기저질환들한테 감염시켰을 경우 특히 또 자기 가족들 또 지역사회의 감염이 상당히 지금 만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은 정말 맞지 않는 생각이죠. 정태근 의원 보면은 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의 생각이 분명 잘못됐죠. 근데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저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아주 군중 집회를 열어가지고 왜 마스크 강제로 쓰게 하냐고 데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상당수 많이 협조를 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방역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분들에 대해서 참 제가 봐도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어떤 이념에 딱 취해 있으면은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도 그 이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분들의 지금 행동 양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무리 위험을 경고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심해지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확진이 돼가지고 전파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에 사실은 공권력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진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협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들을 계속 높여가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하는 거 본인이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 고생하는 것도 건강 나빠지는 것이지만 문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됐는데 뭐 집단 면역 해본다고 했던 스웨덴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괜찮다고 했던 브라질 어땠습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그냥 둬야 되는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근데 그거를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감기 절대로 안 걸려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혹시 나는 안 걸릴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저거를 다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 참석자들 다 파악하는 것 매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검사 받고 방역에 협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버들 문제입니다. 이때만이라도 좀 유튜브를 참을 수는 없을까요? 확진 판정을 받은 유튜버 두 사람. 신혜한수, 신혜식 씨.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 병실에서까지 유튜브를 진행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조금 더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약간 감기 몸살 정도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지금 쉬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경기 의료원인데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졌으면 이해해요. 여기 교도소면 이해해요.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왜 죄인 다루듯이 하냐고, 지금 사람을. 내가 죄 졌냐고. 간호사들이 저를 죄인 다루듯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까? 제가 뭐 소리치면서 얘기합니까? 예?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왜 방송했냐고? 그럼 전화도 하지 말란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여기서 무슨 일 터지면 여기서 깽판 친 줄 아세요. 제가 말이죠. 말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누구 얘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럴 줄 알고 마이크라든가 시스템을 옆에 사람 피해 안 주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옆에 사람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의사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어제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환자들이 좀 항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여기 지금 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혼자 쓰고 있는데 또 누가 올지 모릅니다. 예. 라면 밥. 야, 비주얼이 좋다. 라면 밥. 응? 그럼 라면도 먹고 밥이 식었는데 또 따뜻해지니까 좋고. 김밥이 참치김밥이네. 참치김밥. 최경철 의원, 저 신혜식 씨인가 하는 신혜한수 많은 사람들이 보죠. 네, 유튜버 중에 좀 유명한 분이죠. 저게 재미있습니까?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요. 방금도 지금 보셨지만 저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공감하는, 저분이 주장하는 것과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병원에서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입니까? 옆에 사람의 공이죠. 우리 공동체가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분이 편하게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분은 지금 이기적인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조직이 아니죠. 공동체라는 곳에서 함께 생활해가면서 사람이 양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정치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분은 지금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분이 저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옆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분이 빨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옆에 사람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저런 발언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셨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 99.9%의 바람일 겁니다. 차정 교수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거구 유튜브들이 뭐 자신이 그 방송을 쭉 해왔기 때문에 뭐 자신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리고 싶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 한번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무리하게 병실에서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지금 규정해 놓은 이 방역 수칙에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반대했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 투쟁을 다 접고 복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을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 정권에 의해서 시키는 것은 다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신혜식 씨의 이 유튜브 저기 보면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지금 슈퍼챗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를, 슈퍼챗? 슈퍼챗이라고 예. 실시간 방송을 할 때 후원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는데 일일이 지금 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저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는 자신의 또 이런 나름대로의 금전적 수익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본인 병실에서 하니까 주변 그 환자들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데 옮겨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분, 저 공간의 그럼 소득,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다 병원의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옥순 씨 같은 경우가 시설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저분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 계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에서 이 상당히 불법 집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감으로 해서 진짜 억울하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감염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분이 한 공간을 또 빼앗아가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 이 상황이 엄중한 사람들은 저 공간을 쓸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왜 없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 주옥순 씨 같은 경우에는 막 콜록콜록 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확진되기 벌써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예. 그다음에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상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저 기침도 많이 하시고 뭐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기 제일 중요한 것이 찜질방에 갔는지 안 갔는지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본인 말도 안 갔다고 그랬다 갔다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저렇게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랑 접촉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찜질방에 갔다면 정말 빨리 밝혀야 될 거고요. 안 갔다고 그러면 또 본인이 하는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